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미라클 경제 이교수 인사드립니다. 자, 일단 오늘 이 LS 머티리얼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 일단 상장이 다음 주 화요일일 거예요. 12월 12일. 그리고 청약이 12월 4일. 어제 끝났죠? 어제 끝났습니다. 일반 청약이 어제 끝났고, 자, 13조 원 정도에 대한 돈이 뭉쳤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 마지막 대여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큰 기대를 주고 있는 그런 기업 중에 하나인데, 이거를 제가 좀 여러분들에게 영상을 찍어드린 이유가 저도 많이 좀 기대를 해주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많이 기대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 이 LS 머티리얼즈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이 기술력, 기술력이 좀 생각보다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보게 되면, 자, 첫 번째로 일단 이거거든요. 자, 이게 있어요. 울트라 커패시터인가? 이게 있는데, 결론적으로 이게 어떤 거냐면 2차 전지에 대한 충전 시간을 단축해 주는 거예요. 충전 시간 단축. 자, 기존에는 이 실리콘 음극재로 인해서 한 5분 정도 안에 한 80% 정도 충전이 된다라고 좀 얘기가 있었는데, 5분보다 더 빨리 한 1분에서 2분 안에 완충이 가능하다. 그러한 기술력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많이 좀 기대를 받고 있는 그러한 건데, 여기서 좀 단점이 한 가지가 또 있습니다. 충전이 빠른 만큼 방전도 빠르다. 방전도 빠르다. 이거예요. 근데 지금의 전기차에 대한 문제점 세 가지가 있죠. 이 세 가지. 1번 안전성, 그리고 2번 주행거리, 3번 충전 시간이에요. 자,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자, 울트라 커패시터 이걸로 하면 충전 시간은 어느 정도 해결이 되겠지. 그죠? 내 주행거리가 획기적으로 줄어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럼 이거는 일단 지그날 전기차에 활용을 못 할 거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그날 이거를 어디다 쓸 것 같냐? 저는 공기업 쪽에다가 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 이게 충전이 빠른 만큼 방전도 빠르기 때문에 이러한 풍력 발전소 있죠? 풍력 발전소 이런 데 좀 사용을 한다라는 얘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공기업과 함께 진행하는 무슨 이슈가 나와주지 않을까라는 저는 생각을 좀 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각을 해주고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큰 기대를 해주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자, 그리고 한 가지를 좀 더 보게 되면, 자, 이게 있어요. 자, 이게 있는데, 일단 이 LS 머티리얼즈 투자 유치 개요예요. 그래서 차세대 전력 공급 안정화 장치 UC를 제작 및 판매하겠다. 투자사 같은 경우에는 케이스톤 파트너스 투자 금액이 220억 원, 310억 원, 이제 LS 아이스코라는 기업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주주 구성은 LS 전선, 이제 케이스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 세계 차세대 전력 공급 이렇게 해가지고 안전화 장치 시장 규모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2027년에는 15조 원까지 커진다라는 얘기가 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LS 머티리얼즈 실적 자체도 2023년, 2021년부터 계속해서 꾸준하게 성장을 해주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고, 추가적으로 여기 알스코, 이 알스코도 좀 간단하게 보게 되면은, 일단 이 알스코라는 기업 자체는 차량용 알루미늄 부품을 생산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예요. 어떻게 보면 알스코도 이제 전기차 관련주겠죠? 전기차 관련주, 전기차 부품이니까 부품이 가능성이 높으니까 부품. 그리고 자, 이 LS 머티리얼즈 얘네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이 알스코도 여러분 집중을 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지금 당장 알스코 얘네들이 오스트리아에 위치한 세계적인 알루미늄 제조 기업과 합작 법인까지 좀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게 되면 이 LS 알스코도 굉장히 큰 기대를 할 수 있는 그런 기업 중에 하나다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런 실적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는 그런 부분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래도 최근에 여러분들 이전에는 최근이 아니고 이전에는 이 파도 사태가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IPO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안 좋은 인식이 있었어요. 근데 두산 로보틱스 플러스 에코프로 머티, 자, 이런 기업으로 인해서 자, 다시 한번 IPO에 대한 흥행이 일어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거의 대부분 뭐 인적 분할이라든지 신규 IPO가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주가가 요렇게 빠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죠? 아니면 바로 빠지거나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LS 머티리얼즈에 대해서는 단기간적으로 좀 한번 주가가 올라가 주지 않을까라는 저는 생각을 좀 해주고 있거든요. 해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대응을 해 나가셔야 되는 부분이고, 상장일 자체가 12월 12일 다음 주 화요일이기 때문에 꼭 청약을 들어가지 않았다라고 가정을 해도 시초에 장 시초에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전략을 짜서 한번 공략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IPO가 진행이 되면 매일 이제 상장 당일날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보여지기 때문에 이 밑에 부분 매수 하게 된다고 하면 큰 폭으로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러한 기업이다라고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 부분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딱 더 보게 되면은, 자, 이게 있어요. 이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일단은 보호예수 물량이라는 게 있습니다. 보호예수 물량. 이것도 쉽게 생각하시면은, 이러한 사채랑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돼요. 사채랑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러한 전환사채, CB사채 이런 게 있는데, 이것도 일단 발행을 진행을 하게 되면, 뭐 1년이든 2년이든, 어떻게 해요? 이 기간 동안은 매도가 안 되죠? 매도가 안 됩니다. 그거랑 동일해요. 이 보호예수 물량도 15일, 1개월, 3개월, 6개월 동안 매도를 못하는 물량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 얘들이 이제 상장이 진행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확정은 아닙니다. 좀 더 변동이 될 수는 있어요. 변동이 될 수는 있어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고, 보호예수 물량이 나와주기 전에 여러분들이 탈출을 해야 된다라고 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 왜 말씀드리냐면, 두산 로보틱스라는 기업이 있죠. 여러분들 다들 아시겠지만, 두산 로보틱스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산 로보틱스 차트를 보시게 되시면 고점이 97,900원이고요. 지금 현재 오늘 같은 경우에는 1.75% 상승을 하는 모습인데, 윗꼬리가 크게 달렸어요. 고가가 7.6%였고, 자, 현재 1%까지 떨어졌는데, 이 5일선 있죠? 이 5일선에 맞고, 자, 떨어지고 있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근데 이게 왜 지금 이렇게 조정을 받고 있냐면, 결론은 이것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보호예수 불량, 두산 로보틱스 보호예수 해제 앞두고 주가 추락이라는 이슈가 있죠. 그래서 이것처럼 44만 주가 나오게 됩니다. 44만 1998주가 보호예수에서 풀리게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매도세가 전환이 되지 않나 라는 부분으로 인해서 공포감에 좀 매도세가 나와주지 않나, 차익 실현이 나와주지 않나 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6일 상장, 자, 두산 로보틱스가 6일 날 상장을 했죠. 6일 날 이렇게 상장을 했어요. 10월 5일 날 해서 이렇게 상장을 해서 2개월 뒤에 나오는 44만 주에 대한 물량이 좀 나와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좀 어느 정도 조정을 받고 있다라고 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이 LS 머티리얼즈 이 기업도 앞으로 뭐 주가가 상승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이 보호예수 물량에 대해서 필히 체크를 하시고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 LS 머티리얼 같은 경우에도 2차 전지 기업인 만큼, 지금 2차 전지가 전부 다 거의 바닥권에 위치하고 있잖아요. 바닥권에 위치하고 있는 만큼 이제 다시 한번 2024년도에 다시 한번 반등하고 다시 한번 수급이 무섭게 들어오는 그러한 기간이 오지 않을까, 구간이 오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고 좀 대응을 해 나가시면 좋으실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보여드린 거니까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영상은 이대로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위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은 이대로 좀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 좀 더 좋은 종목과 좋은 재료로 찾아오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댓글도 한 번씩만 달아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오늘 영상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